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에도 1%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가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이 부분이 있다. 이건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일단 미증시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왜 폭락이 나왔는지 그 부분부터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달이 되면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미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미증시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우가 1.6% 떨어졌고요. 나스닥이 2.2% 떨어졌습니다. 뭐 초반부터 뭐 확 내려가지고 계속해서 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진족을 떨어졌습니다. 그냥 딱 시작하자마자. 왜 그랬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다. 뭐 다른 뭐 서비스업 PMI나 이런 부분들도 나왔는데 그냥 소비 심리 지수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뭐 출렁임을 가지고 0.5에서 1% 사이의 등락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른 지표 그냥 싹 다 무시하면 됩니다. 자, 소비 심리 지수가 딱 나오면서 야, 이거 경기 문제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경기 문제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얼마예요? 4.5%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금리 인하로 가겠네? 채권금리가 확 튀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나스닥은 떨어지더라도 뭐가 발생한다? 부양의 움직임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지금 고금리 구간에 있으니까. 한국하고 달라요. 자, 반드시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AI 때문에. AI의 투자는 어디서 한다? 미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24년도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등락 구간을 거치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들. 왜? 이제 시작이니까. 그쵸? 트럼프가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과 샘 올트먼을 데리고 나와서 단상에 세워놓고 손정희 회장 보고 700조 원 투자해. 끝. 오케이 할게요. 그쵸? 그리고 이 돈은 전부 다 샘 올트먼이 씁니다. 요거는 오픈 AI에서만 쓰는 비용이 이래요.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700조 원이면 한국의 1년 예산보다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앞으로 좋아질 만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원전 쪽이라는 겁니다. 그럼 원전은 지금 뭐라고 봐야 돼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금리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앞으로 성장할 폭이 100%야. 근데 여기서 할인율을 적용을 해. 할인율은 뭐예요? 내가 무위험으로 얻을 수 있는 금리, 이자, 예금이자, 채권이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인율로 작용을 합니다. 성장 100만큼에 근데 여기서 5% 할인율 깎아. 더 올라가 6% 할인율 깎아. 그렇죠? 이만큼 주가의 상승에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무언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금리를 낮추죠. 왜? 긴축이 아니라 부양의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미증시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을 했다는 건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 않았고 신종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가 싹 나왔는데 신종 코로나가 아직까지 경기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냥 하루 2% 빼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뭐예요? 선반영이 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이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채권금리, 그쵸? 채권금리도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4.4%까지 빠졌습니다. 1개월치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대략 한 4.56%, 4.6%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이런 부분들에서 쭉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것만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바이오나 이런 성장주들이 있죠. 최근에 조선주나 이런 종목군들 호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증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월요일 시가가 출렁일 거예요. 근데 그 출렁이는 과정에서 회복하는 종목군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강세를 보였었던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한화오션 이런 종목군들 물론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제가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0만 원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 댓글에 그런 얘기가 달리더라고요. 1년 뒤에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제 계좌를 오픈해 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사서 20만 원 갈 거니까 쭉 보유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절대 이게 아닙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격이 많이 발생하면 팔고, 그리고 이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격을 좁혀가면 다시 매수하고, 이게 제가 이격을 얘기한 거지 떨어질 겁니다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 내용 보세요. 여기서 내가 여기 딱 사가지고 39,000원 여기 딱 찍고 바로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저는 이미 두산에너빌리티로 2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 수익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산 게 아니라 여기서 샀다고요.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죠? 근데 무언가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 악재가 터지죠? 그럼 팔아버려야죠. 근데 만약에 이 구간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고가에서 횡보를 합니다. 어때요? 21일 평이 17%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 2월 19일이에요. 그리고 딱 3일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21일 평이 12%.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평선은 뭡니까? 평균 가격이니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뭐예요? 횡보를 하면 일주일 정도 횡보하잖아요. 이격의 반이 줄어요. 그래서 횡보가 필요한 겁니다. 쭉 올라가서 쭉 떨어지는 그게 아니라. 알테오젠도 보세요. 24년도에 강세를 보일 때 어떻게 갔나요? 올라갔다가 만나고 다시 가고, 만나고 다시 가고, 이런 움직임의 반복이라고요. 주가는 매일 등락을 하지만 실적은 천천히 올라오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올라간다?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은 지금 원전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는 좋지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 그쵸? 뉴스케일 파워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기 관련된 내용들, 이 상황에서 1차 산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이 확대해 가는 거기 때문에 전기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진짜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시장이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거래 터진 거 보세요. 거래대금 1조 6천억,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거래대금 8천억,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거래대금 1조 이상 조정을 받아서 거래대금이 줄었는데 5천억대, 5천억대, 또 떨어지니까 3천억대. 그쵸? 여기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매물을 받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떨어지는 부분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등락 구간이 있을 수 있고 그 등락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바닥부터 시작해서 10배 이상의 시세, 즉 2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두산에너빌리티나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군들 있죠. 계속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시장에서 주도주니까. 자, 그리고 공매도 재개가 됩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한 달 후 공매도가 돌아온다. 많이 오른 주식은 눈치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자,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보시면, 자,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우려 잠재 요구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중단 계기가 됐던 과거 불법 공매도 사례는 지금 만들어진 시스템 기능을 통해서 99%는 거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23년 11월 달에 시작해서 지난해 6월 한 차례 연장이 됐고 이번에 해제가 되면 3월 달이죠. 이제 1년 5개월 만이다. 그래서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도 시가총액도 크고 탄탄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대형주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공매도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실제 댓글도 그렇게 달린 걸 제가 봤고, 자, 그래서 공매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면 공매도가 있어야 시장의 수급이 더 개선이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메이저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뭔가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공매도가 돼요. 그게 그러면 불법 공매도를 잡는 것만이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겁니다. 메이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지 않아도 시장 조정 구간을 해제할 수 있는, 그쵸? 해제할 수 있는, 커버해 나갈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공매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불법 공매도를 잡는 건 정말 중요하겠죠. 그건 무조건 잡아야겠죠. 그런 거는 99% 걸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믿음을 갖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공매도는 추세를 바꿀 수 없다. 오히려 공매도가 들어왔을 때 공매도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렇죠? 실패를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발생한다? 숏 커버링이나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대세의 변함은 없습니다. 공매도가 들어와서 앞으로 AI 시대 전기 부족 사태가 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을 먼저 반영한다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하고 있는데 과연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의 뭐 전망치가 바뀔까요? 그렇지 않죠.
그쵸?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는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단 불법 공매도는 잡아야 된다. 불법 공매도 뭐 신한투자증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싹 다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잡을 거라고 1년 6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니까 거기에 한번 믿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바꿀 수 없는 내용은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에코프로. 에코프로를 보시면 쭉 여기 23년도 요날입니다. 요날 11월 6일 상한가 갔어요. 요때 딱 공매도 금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했죠. 이렇게 반짝의 효과는 돼요. 이런 효과는 줄 수 있죠. 심리적인 요인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테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공매도 금지가 되었었던 이 기간, 이 이후의 쭉 기간 올라갔어야지. 안 올라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가는 먼저 15배씩 그리고 과거에도 15배 합치면 한 30배 이상씩 이렇게 올라가서 원래 이게 150만 원입니다. 뭐 다들 아실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큰 폭의 상승 거의 한 30배 이상 올라간 주가를 형성을 했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합쳐놓은 것보다 큰 기업이 되어버렸죠. 근데 실적은 어때요?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때 2차 상승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실적이 잘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요. 기대감이 계속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예상치를 넘어야 됩니다. 실적이.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공매도 금지되면 올랐어야 되잖아요. 올라갔어요? 아니요. 뭐예요 그러면? 선반영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추세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도 공매도 재개가 된다 그래서 이게 뭐 큰 폭의 뭐 변화가 있고 추세가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세가 시작해 있는 딱 지금 이때 그리고 지금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우리가 매수 타점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뭐 소통방에서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쵸? 알테오젠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현재 15% 수익 구간 이따 제가 계좌 인증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그쵸? 20%대 수익 구간 몽땅 보유한다. 실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 드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중요합니다. 2월 23일 이렇게 주말까지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인데 미증시 폭락 이후 경제지표 플러스 신종 코로나 그리고 여러 지표들이 있었지만 모두 무시한다. 소비심리가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부각됐다. 소비심리만 보면 된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인해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담컨대 경기 관련된 문제가 조금이라도 부각되잖아요. 바로 금리 내립니다. 4.5% 지금 현재 엄청난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의 반응은 채권금리가 폭락하는 것으로 연결이 됐다. 그래서 밑에 보면 국채 수익률, 국채금리죠. 국채금리는 기준금리에 선행합니다. 선행. 그래서 먼저 내린 거예요. 보시면 미국은 경기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금리 인하로 나설 수 있는 체력이 된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 아까 전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밑에 실제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그런데 시장은 빠졌다. 그럴 리 없겠지만 경기 침체가 혹시 오게 될 경우 금리 인하로 부양기조로 돌아서게 된다. 한국 시장 주도주 매수 기회가 됩니다. 다음 주 월화수까지 해가지고 주도주 매수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이 타점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종목이든 대장주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람 테크놀로지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대장은 어디예요?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미반도체가 강한 거고 한미반도체가 강한 움직임을 보여야 DI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뭐 자람 테크놀로지도 포함이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강한 시세를 내고 있을 때 하이닉스만 잡고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도 단기간에 어때요? 75%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한다는 점.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전부 다 확인하고 매매하죠. 싸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내용도 보시면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해서 매매한 결과, 그쵸?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크진 않았어요. 유럽 관련된 내용은 원전에서 그렇게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큰 수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근데 미국에서 기침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거래 대금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있더라도 이 추세는 바뀌지 않고 20만 원 이상씩 올라갈 수 있다. 왜? 일반적으로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그렇고 이런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간별로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1월 달에 조선주 엄청 강했죠. 한화오션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한 결과 57%씩. 그렇죠? 이 종목조차도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한 거죠. 무조건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대를 이해하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보고 스스로 매매할 수 있을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을지, 그렇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분명히 종목 장세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나왔죠. 여기 보시는 내용처럼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모든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5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원전 하면 빼놓고 볼 수 없는 종목이 있죠. 우리 기술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상승하는 구간 확인하고 매매했을 때 23% 수익 구간. 그리고 다른 조선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30%대 수익 구간. 그쵸? 모든 종목군들이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내용들을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2월 지나고 나서 3월 달까지 해서 어떻게 조정 구간에 내가 주도주를 잡을 수 있을지 그 종목에 대해서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